사람들이 85세 이전에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60세 이후에도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위험한 습관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매일 하고 있다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15년, 20년씩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85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 중 73%가 이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강한 90대 어르신들은 이 실수를 모두 피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깎아먹는 5가지 위험한 습관과 그것을 바꿔서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간단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전이 아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80대, 90대에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일찍 무너지는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의료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각보다 흔하지만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치명적 습관을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3가지 자가 테스트도 알려드릴 겁니다. 단 30일 만에 효과를 보인 의사 인증 해결책 2가지와 수명을 12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생활 습관 하나도 함께 소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장수 비결입니다. 무려 92%의 100세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단 하나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저 버티는 노년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노후 후를 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습관 하나, 너무 오래 앉아있기. 조용한 살인자, 거실 안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의 박영숙 할머니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를 30분씩 걷고 채소도 빠짐없이 챙겨 먹으며 영양제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스스로 난 건강해 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박영숙 할머니가 놓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책 이후에 벌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영숙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신문과 수도쿠를 하며 3시간 드라마를 보며 4시간 부엌 식탁에서 수공예를 하며 2시간 친구와 통화하며 1시간. 하루가 끝날 때쯤 그녀는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0분 산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최근 국내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사망 위험이 무려 60%나 증가한다는 결과였죠. 앉아 있는 것이 이제는 제2의 흡연이라 불릴 정도로 시니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60세 이후부터 더 위험해질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60세를 넘으면 해마다 기초대사율이 3%씩 감소합니다. 혈액순환도 더딤해지고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하죠. 젊을 땐 단순한 불편함이었던 것이 노년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운동 역설이라 부릅니다. 매일
30, 60분 운동한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을 앉아 보내면 그 효과는 무력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운 다음 나머지 유심 3시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고 해서 그 한 번에 깨끗한 공기가 폐를 지켜주진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테스트 하나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손이나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만약 힘들거나 제대로 못하셨다면 이미 오랜 앉은 습관이 독립적인 삶을 조금씩 빼앗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이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부작용들이 이미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인슐린 기능도 망가져 당뇨 진행이 빨라지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20%까지 줄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숙 할머니는 50분 앉고 10분 움직이기라는 생활 수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볼 땐 높낮이 조절 가능한 독서대를 사용했고 TV를 볼 땐 다리 들어 올리기나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병행했습니다. 매시간 알람을 맞춰 일어나는 습관도 들였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기 테스트를 10번이나 가뿐히 해냈고 활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혈액순환과 혈당 수치 개선에 감탄했을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영숙 할머니는 다시 스스로를 건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 50분마다 일어나서 10분만 움직이세요.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 광고 시간에 벽밀기 운동, 전화통화는 서서 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생명을 지키는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솔직한 자각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지 모릅니다. 습관 둘, 수면 부족. 밤마다 몸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6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매일 밤 저지르고 있는 이 습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습관 하나가 노화를 무려 3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이재구 어르신은 늘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은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데 옆집에 사는 85세 노인은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게 움직일까? 이재구 어르신은 자기관리 하나는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며 생활 습관이 남들보다 깔끔하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그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겨우 6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처럼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 믿음이 수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일수록 수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10월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그보다 적으면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깊은 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은 깊은 잠 동안 씻겨나가고 면역 기능과 혈관 건강도 이때 회복되죠. 하지만 이재구 어르신은 매일 6시간의 얕은 잠만 자며 이 중요한 복구 과정을 매번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부족한 시니어는
심장병 위험이 50%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300% 증가하며 인지기능은 정상보다 3배나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력 저하나 심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아무리 잠을 잔다고 느껴도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오후의 무력감은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내는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재구 어르신은 하룻밤에도 68번씩 자꾸 깨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죠. 이런 미세한 각성들이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이 이 상황에서 수면제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면서 오히려 깊은 수면 구조를 더 망가뜨리고 약에 대한 의존성만 더해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재구 어르신의 변화는 시니어 맞춤형 수면법, 바로 3221 규칙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 금지,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 금지,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화면 금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잠들기 전 15분 동안 걱정 정리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걱정되는 일들을 메모장에 적고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는 것.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죠. 이재구 어르신은 침실 환경도 바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적정 온도인 18, 20도를 유지하고 완전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미세한 불빛조차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6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 8시간 깊은 잠을 꾸준히 자게 되었고 오후 피로가 사라졌으며 기억력과 혈압,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구 어르신은 다시 자신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고 매사에 여유를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이 수면을 방해하는 숨겨진 장애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는 약물 천조절, 어려움 잦은 화장실, 건강이나 돈에 대한 걱정. 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면 수면의 질도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을 자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며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 셋, 사회적 고립. 상실 이후 찾아오는 조용한 죽음 수면이 장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습관은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을 조용히 병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게 눈치채면 이미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7세의 김정희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반려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65세에 세상을 떠난 후 정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실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그 후에 조용히 찾아온 생활의 축소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혼자 식사하자니 허전해서 지인들의 저녁 초대를 슬쩍 거절하기 시작했고 오래 다니던 독서 모임도 왕복 시간이 길다며 빠지게 되었습니다. 괜히 연락하면 내 우울한 기분만 전해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에 전화를 거는 일조차 줄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정희 할머니의 하루는 집과 동네 마트 그리고 병원 진료실 이 세 곳으로만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스스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수수께끼 책도 풀고
화초도 가꾸고 책도 읽고 있으니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지내는 것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국내 노년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하루에 피우는 것과 동일한 건강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무려 50% 치매 발생률을 64% 심장질환 위험을 까지 높입니다. 왜 외로움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몸은 외로움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마치 맹수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며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과다 분비되며 전신에 만성염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진심 어린 대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셨나요? 만약 5번 이하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2번 이하라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고 친구나 형제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에 흘러가고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유도 줄어들고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깨달은 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고요한 시간은 회복적이고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데도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외로움은 건강을 직접 파괴하는 독입니다. 정희 할머니의 인생은 매달 한 명씩 의미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한 달 한 사람 도전글 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나 만남이 아닌 단지 한 명의 사람과 따뜻한 연결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지역 문해교육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나가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노인 등산 동아리에 가입해 매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선 젊은 엄마들을 멘토링해주는 역할도 맡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세대 간 연결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의 손주들을 봐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동네 공동 텃밭에 참여해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와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요. 기술도 더 이상 정희 할머니에게 벽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배우고 전국의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위로를 나누고 조언도 주고받았으며 동네 기반 소셜 앱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희 할머니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일정표는 활동으로 가득하고 휴대전화는 안부 전화를 거는 친구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립니다. 의사도 그녀의 혈압, 수면질 인지 기능에 놀라운 개선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희 할머니는 지금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더 또렷하게 사고하고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립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수명은 짧아지고 그 여정도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럽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계신가요? 당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경험 하나가 지금 외로운 누군가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습관 넷 잘못된 식습관. 숨은 당과 기름이 부르는 만성 염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면 매일 당신이 무심코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은 그 모든 건강한 노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식습관일지라도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74세 김성준 어르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음식관리 잘하는 사람이라 여겨왔습니다. 아침마다 통밀식빵에 잼을 바르고 100% 천연 오렌지 주스를 큰 잔으로 마시는 것이 수십 년째 하루를 여는 루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치의에게서 들었던 통곡물은 좋다. 비타민C는 꾸준히 섭취하라는 조언을 충실히 지켜온 결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식단이야말로 몸속 깊은 곳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덫이었음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준 어르신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착각 속의 독성 식습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영양 지식은 지금 이 시대,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던 통밀식빵은 실제로 사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렸고, 천연 오렌지 주스는 74세에 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과당 폭탄을 안겼습니다. 이 설탕 쓰나미는 매일같이 온몸에 염증을 일으켰고, 그 결과 몸속의 세포들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던 셈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혈당 상승에 훨씬 민감해지고 기초대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인슐린 민감도도 낮아지고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40대에 괜찮았던 음식이 70대에는 염증을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준 어르신은 저지방이라는 말에 속아 숨은 당분이 가득 들어있는 저지방 요거트를 챙겨 먹었고, 조리에는 대부분 해바라기유 같은 오메가 식수가 많은 식물성 기름을 썼으며 간식으로는 통곡물 크래커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절은 매일 욱신거렸고 오후만 되면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으며 밤새 자고 나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고 감정은 들쑥날쑥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습니다. 성준 어르신은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믿었지만 실은 몸 전체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병, 당뇨치매, 관절염, 심지어 일부 암까지 노년기의 흔한 질환들의 뿌리에는 이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위험 수위였고, 혈당 조절 상태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는 당뇨 직전 단계였으며,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성준 어르신은 노년기의 식단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화된 대사에 맞는 한겸식단, 소위 시니어 맞춤형 지중해 식단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통밀빵 대신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과 시금치, 아보카도로 구성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주었고,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이며 채소는 설탕 없이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오후에 머리 뿌연 증상이 사라졌고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바꿨습니다. 하루 중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오전 시간에 가장 큰 식사를 하고 저녁은 가볍고 이르게 마쳤습니다. 또한 울금과 후추 생강과
계피처럼 한겸 효과가 입증된 향신료를 음식에 자주 활용했습니다. 식단의 변화는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설탕 가득한 저지방 요거트 대신 그릭 요거트, 식물성 기름 대신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 과일 주스 대신 베리류 크래커 대신 견과류, 흰 감자 대신 고구마. 이 외에도 그는 건강 보조제 시장의 함정도 조심스럽게 헤쳐나갔습니다. 수많은 한겸 보조제가 시중에 쏟아져 있지만 시니어의 체내 흡수율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많습니다. 성준 어르신은 가장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관절 통증은 80% 이상, 감소 에너지는 넘쳐 흘렀고 수면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무드 변화도 줄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검사 결과에서 염증 수치가 20대 후반의 건강한 수치로 돌아온 것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고. 몸은 해로운 습관만 멈추고 올바른 영향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도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식단 지금부터 다시 짜도 늦지 않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순간 삶의 활력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습관 5만성 걱정. 머릿속 유령이 천천히 생명을 앗아간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습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배로 악화시키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 수면도 망가지고 식욕도 흐트러지고 고립도 심해지고 면역력까지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산 하윤대구에 사는 69세 정윤자 어르신은 자신을 철저한 걱정대장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또 다른 대비책을 세우고 건강 관련 정보도 미리미리 찾아두며 경제위기, 가족문제, 노후 생활까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만약에를 상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걱정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표정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윤자님,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이고 면역 기능도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되면 몇 년 안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문제 혹은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 정윤자 어르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은퇴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으며 자녀들도 곁에 있어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다는 걸까? 그날 그녀가 깨달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는 크게 느껴지는 충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조용히 쌓여온 낮은 강도의 걱정이라는 것. 60세 이후에 겪는 스트레스는 시니어 스트레스 역설이라 불릴 정도로 독특합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오래된 후회 상실 책임감도 함께 쌓여 있죠. 젊을 땐 잠깐 걱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젠 몸에 더 오래 남고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윤자 어르신의 걱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불안형 스트레스, 남편 건강 자식들 문제,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회상형 스트레스,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 스트레스. 94세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동시에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고민까지 챙기느라 항상 중간에 낀 듯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상실 스트레스. 사람뿐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체력,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그리고 삶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느낌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래 분비되고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식욕 조절을 무너뜨리고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을 피하게 만들며 결국 다른 모든 건강 습관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윤자 어르신의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저 영향만 줄 수 있는 것을 분리하는 연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한쪽에는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적었습니다. 내 하루 루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 다른 쪽엔 내가 바꾸고 싶지만 직접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적었습니다. 자녀의 선택, 부모의 건강 상태, 미래에 벌어질 일. 그 후 윤자 어르신은 나이에 맞춘 마음 챙김 명상법을 익혔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걱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자비 명상이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삶을 불안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유산 관점으로 바꾸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시니어 스트레스 공감 모임에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과 걱정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가볍게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도 추가했습니다. 부드러운 요가 산책 명상 원예, 어디서든 가능한 심호흡 운동까지. 몸이 먼저 풀려야 마음도 따라 편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신호를 이제는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던 불면식욕, 저하, 고립감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에서 흥미를 잃는 느낌, 그리고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멈춤 신호임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6개월 만에 수치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에 붙잡혀 있던 시간은 이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졌고 그녀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함께 나눠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삶의 시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던 5가지 위험한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습관들을 버렸을 때 우리 인생은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2년 전 박영숙 할머니, 이재구 어르신, 김정희 할머니, 김성준 어르신, 정윤자 할머니는 각자의 문제를 직면했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여러분에게 나도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해 70이 된 박영숙 할머니는 며칠 전 서울 근교 북한산에서 시니어 산악회 팀장으로 하이킹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하던 분이 이제는 매주 산을 오르며 다른 이들에게 몸을 다시 되찾는 기쁨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오히려 50대 시절보다 더 넘칩니다. 74세가 된 이재구 어르신은 매일 밤 8시간의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이면 개운한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의 주치의는 인지기능 검사가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고 놀라워했죠. 이 어르신 본인도 농담처럼 말합니다. 요즘은 10년 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다니까. 67세 김정희 할머니의 달력은 하루하루가 일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 멘토링, 엄마 교실 상담, 교회 봉사 등 세대와 시간을 넘나드는 연결로 삶의 의미와 활력을 다시 찾았고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만큼 밝아졌습니다. 76세가 된 김성준 어르신은 2년 전까지 복용하던 약 3가지를 모두 끊었습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50대 건강인의 수준으로 돌아왔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머리는 맑고 관절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또렷하니 20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71세 정윤자 할머니는 끊임없이 걱정하던 삶에서 벗어나 지역복지관에서 스트레스 해소 강의를 하는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보다 더 불안한 어르신들에게 괜찮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었죠. 혈압은 안정됐고 표정은 한결 평온하고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이 5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 모든 변화는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몸을 자주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이재구 어르신이 깊은 수면을 회복하자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자 음식을 고르고 챙기는 동기까지 살아났고 김성준 어르신이 염증을 줄이자 운동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윤자 할머니가 걱정을 내려놓자 모든 건강 지표가 함께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하버드의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습관을 피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2년 이상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여분의 시간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활기차게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손자 손녀들은 활발하게 놀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기억에 남을 추억을 더 오래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또한 그들의 에너지와 지혜로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역시 오늘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주채는 움직임과 수면만 개선해도 에너지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1개월 차가 되면 염증 수치가 줄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복합적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고 몸은 더 가볍고 강해졌으며 생각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을 것입니다. 5분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 60세든 90세든 우리 몸은 해로운 것을 걷어내고 도움이 되는 것을 채워주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마음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와 꼭 나눠주세요. 이 5가지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짧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그 흐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5가지 중에서 당신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